저장 프로시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스트링, 그 문자열이라든가 숫자라든가 또는 뭐 날짜형 그런 형태의 자료만 저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프로그램도 저장됩니다. 그게 바로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장 또는 실행할 수 있는 SQL 명령어를 확장한 흐름적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QL 명령어를 확장한 흐름적 언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SQL로 여러분들이 만든 명령어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적 언어가 아니라 선언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적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 찍듯이 자료를 딱 찍어내는,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if문도 없고 뭐 루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QL 명령어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그렇게 사진을 찍듯이 어떤 테이블 하나를 딱 찍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긴 하지만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을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QL 명령어를 확장해서 그런 흐름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하냐?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장 프로시저에는 SQL을 그냥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섞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는 뭐 사용자가 쓰는, 사용자가 뭘 계산한다든가 뭐 사용자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걸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처리에 관계된 부분은 저장 프로시저로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했을 때 유리한 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이 향상된다. 뒤에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외부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외부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SQL 쿼리를 실행했을 때 그게 다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안에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처리하는데 리소스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장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실행시키면 훨씬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SQL을 실행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안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것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응용 시스템들이 많이 붙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응용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용 시스템에 쫓아가서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만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 바꾸면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응용 시스템들이 다 그 로직을, 새로운 로직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시 개발하고 컴파일하고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컴파일하지 않고 로직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 프로시저는 그냥 바꾸면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멈출 필요도 없죠. 그럼 프로그램 바꾸면 응용 프로그램은 그대로 그 순간을 지나면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기도 컴파일 다시 하거나 실행을 멈출 필요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트리거가 방아쇠잖아요. 그러니까 트리거는 뭐냐면 조건을 계속 따지고 있다가 그 조건이 맞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트리거랑 저장 프로시저를 합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자동으로 실행하라.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주 고급의 사용자 정의 제약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우리가 항상 잘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트리거라든가 이런 저장 프로시저를 정의해서 쓰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트리거도 그렇고 저장 프로시저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제어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이런 게 자주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하여간 트리거와 저장 프로시저를 합치면 이런 어떤 고급의 우리가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저장 프로시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저장 프로시저의 장점의 이유를 어떤 저장 프로시저의 구조, 전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저장 프로시저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박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위에가 DB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래 데이터베이스가 쭉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 응용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스트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호스트 랭귀지. 그래서 이거는 C 플러스 비주얼 베이직, 진짜 프로그램하는 랭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용자 환경을 만들거나 그런데 또 사용자가 원하는 로직,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쓰는데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응용이 전에 AP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한다고 배웠는데 그 API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함수 형태로 들어가지 않고 Embedded SQL이라고 해서 SQL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 안에. 그 대신 그거는 프로그램을 쭉 짜다가 중간에 SQL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짜고 물론 이제 그 SQL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그거를 다시 호스트 랭귀지에서 뭐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 안에 Embedded SQL, 내장형 SQL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SQL 문장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쭉 돌아가면 DB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그 부분을 만나면 SQL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와서 자료를 뭐 보통 검색해 가는 거죠. 검색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넘겨주면 그걸 호스트 랭귀지에서 변수로 받아서 뭐 보여주거나 계산을 더하거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 프로그램 언어를 호스트 랭귀지라고 그러고 그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SQL 문장들을 우리가 Embedded SQ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mbedded SQL이 직접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내용을 가져가서 처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리소스가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직접 그 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연결해서 그 Embedded SQL에서 쿼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장 프로시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프로시저에 집어넣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용자 요구 사항이라든가 사용자 GUI를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디펜던트한 로직, 즉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든가 데이터를 검색을 쭉 해서 뭐 결과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 저장 프로시저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GUI나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런 로직,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장 프로시저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장 프로시저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공유해서 쓰면 되는 거죠. 저장 프로시저를.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멈출 필요도 없고 특히 저장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멈출 필요 없이 바꾸기만 하면 곧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멈출 필요도 없고 위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재개발하거나 컴파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저장 프로시저만 바꾸면 새로운 로직이 다 적용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퍼포먼스도 저장 프로시저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그걸 실행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퍼포먼스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상에 복잡한 자료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결과만 보내주면 되니까 역시 또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역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 때 그냥 테이블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테이블에 그 Embedded SQL을 사용해서 직접 접근해서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다 만든다는 로직을 다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저장 그 로직은 저장 프로시저라는 걸 만들어서 공유할수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저장 프로시저로 잘 정의를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체의 효과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이제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는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